네, 안녕하세요.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 트렌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전문위원 유태성입니다. 바뀐 입시 제도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이 수학이 왜 입시에서 중요할까, 특히 바뀐 입시 제도에서 수학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내신적인 측면, 또 수능적인 측면, 또 학생부 관리 측면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수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자녀 교육을 시키실 때 큰 도움이 되시라고 확신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바뀐 입시가 이제 2028 대입제도로 가는데, 요 입시제도가 이제 내신이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변화한 교육 환경에서 좀 내신의 변별력이 뭐 생각했던 것만큼은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하락한 건 사실이거든요. 내신 변별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평가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통합사회, 뭐 통합과학, 뭐 한국사, 수행평가 이것저것 되게 많고 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에 집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그래서 초중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 수학이 기초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수학이 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또 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보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확실한 실력을 대비해 줄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 어떠한 과목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과목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이 자신감을 가지고 3년 내내 가지만 이 기초가 조금 부실했던 친구 있죠.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뭐 프린트에서만 나온대 얼른 보고 기초에 대한 즉 기본적인 기초를 채우지 않고 그때그때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서 1학년 1학기 때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한데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퇴보가 되면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낮아지죠. 하지만 반면에 수학에 대한 기초가 튼튼한 친구들은 이게 계속 우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포기를 해줌으로써 내 내신이 올라가는 아주 기현상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인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신에서 특히 바뀐 입시제도에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한 학생의 이제 성적표예요. 이게 이제 기말고사 성적표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공통수학 1이라고 했으니까 1학년 1학기 수학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로치고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3학점이다. 일주일에 3번 들었다 이런 뜻인데 한번 보세요. 지필고사의 1회 고사 보이세요? 요게 중간고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 2회 고사가 우리 보통 하는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가 이 학교는 무려 4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서 점수가 80점대지만 얘가 90점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1등급 차지했네요. 와, 이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10% 안에 들어갔다는 거고 석차는 4등. 근데 이제 수강자 수가 190 몇 명이고 과목 평균 60점 몇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 B, C, D, E 요게 뭐냐면 성취도라는 건데 이 성취도의 분포 비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1등급을 받아서 이제 망정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입시가 1등급이 10%까지거든요. 근데 11등을 한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는 2등급이에요. 아깝게도. 근데 여기가 성취도가 11.9%까지니까 얘는 A일 거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봤을 때도 대학교에 봤을 때도 얘는 2등급이지만 11%에 준하는 2등급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5등급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엄마 나는 그냥 2등급 안에만 들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싫거든요. 엄마 나 그냥 1등급 안에만 들면 되지. 안 그래. 같은 1등급이어도 앞쪽 점수, 등수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뀐 부분이고 수학은 요건 한 번 갖춰놓으면 계속 쭉 갑니다. 그래서 기초가 갖춰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지필고사도 잘하겠지만 이 수행평가에 대한 여력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수학을 단순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수학을 응용해서 다양한 분야로 응용하는 부분들을 리포트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면 평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순하게 측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입시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제 이런 자신감들은 사실 지필고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 문제라는 게 마냥 쉽게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학을 또 잘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잘했던 친구들이라면 실제로 수학 하나는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바뀐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하나를 고르면 저는 당연히 수학을 고릅니다. 왜냐? 이 수학이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갖춰놔야 다른 거에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학생은 절대로 우리 입시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측면에서 수학이 갖는 중요성이에요. 수학은 옛날부터 수능에서 중요했어요. 근데 계속 진짜 중요한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문제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45문제잖아요. 그리고 80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은 30문제잖아요. 근데 시간은 100분이죠.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무려 가장 높은 배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4점짜리 문제죠. 진짜 수학을 잘해 놓으면 여기서 좋은 거예요. 실제로 상위권 대학은 저 4점이 결정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30%는 단답형이라고 하는데 말이 단답형이지 전 객관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거의 주관식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실력을 속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학의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수학이 앞으로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거든.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과목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택했던 친구들은 정말 수학을 잘하는 미적을 택한 애들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제는 과목이 선택이 아니라 수능에서 통합 수능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공통 과목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딱 지정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과 애들을 좀 피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4점짜리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이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지금 한양대에서 2027 입시에서 발표한 이 비율이에요. 여기 보면 자연계열에 보면 영역별 비율 보면 수학이 제일 높죠. 그쵸. 그러니까 수학이 가장 변별력이 큰데 거기서 배점도 가장 큰 거예요. 예, 따따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이 실제로 입시에서 갖는 파워풀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이 파워는 정말로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정시에서도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반영 비율을 보면 와 정말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진짜로 비교가 안 되죠. 그러고 보면 참 정시에서는 영어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그죠. 더군다나 이 절대평가라서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선생님 저희는 수시로 갈 건데요. 왜 자꾸 정시 얘기해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내신이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니까 변별력이 옛날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만큼 변별력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문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변별력이 정말 떨어져 버리게 되면 대학교 입장에선 이것저것 보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수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많이 보죠. 생기부도 보고. 근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를 더 보고 싶은 거야.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는요 그냥 수시로 갈 거예요.
수시로 갈 거고 그냥 내신만 할 거예요. 수능은 그냥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특히 서울권 중위권 대학 이상부터는 이 수능 최저 등급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왜?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보고 싶은 거죠. 입증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 등급 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확대될 확률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능에서 수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해놓으면 수능 자체에서도 유리하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저건 또 뭐예요? 우리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맞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기보다는 내신 플러스 생활기록부가 얘가 어떻게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전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내신만 보는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많이 적용을 해. 왜냐하면 내신만 가지고 아이들을 뽑다 보면 이 아이가 우리 학과를 정말로 사랑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점수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부를 잘한 애가 틀림없이 뽑혔겠지만 우리 과를 좋아하지 않았을 확률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내신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라는 측면을 봐요. 그래서 우리 트렌드 세미나의 이 고교학점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각각의 대학교에서 특히 이공계열 쪽에서는 수학이 어떻게 선택되었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준다. 이것이 이제 권장 과목 내지는 핵심 과목이다. 핵심 권장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수학이 위계가 쫙 있는 거죠. 위계라는 건 뭐냐면 기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의 위계가 과목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대수, 미적, 확통 요게 수능 과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I를 더 배워보고 싶은 학생이다. 그럼 인공지능 수학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경영 경제 쪽이다. 실용 통계 쪽. 더군다나 이공계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게 뭐냐? 미적2입니다. 미적2. 선생님, 미적어는 수능이 안 나서 저는 공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너 무슨 과 가고 싶은데? 저는 이공계요. 그럼 미적2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열은 미적2를 듣지 않고 원서를 넣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해요. 그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2 기하까지 들어주면 정말 근상첨화거든요. 이공계열은. 더군다나 이제 경제를 듣는 친구들은, 경제학과를 갈 친구들은 경제수학 들으면 좋겠죠. 이런 위계를 딱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멈추는 학생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는 친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더 가점을 주는 거, 요게 바뀐 입시 제도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대학은 더 많은 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수능 최저 등급이고 진짜 중요한 건 과목의 위계성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이공계 인기 많잖아요. 그죠? 메디칼 인기 많잖아요. 그때 요런 정도의 맥락을 갖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조금 더 딥한 과목들을 개선해 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요런 과목들을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이 있다면 여기까지 하나 더 나가주면 와, 이 녀석 기특한데 까지가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듣지 않고 얘를 듣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위계성이라는 거예요. 이 과목의 위계성, 요 과목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로 이공계에 맞는 아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하면서 이 아이의 특기사항을 적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생기부를 적어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앞에 과목별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을 택하지 않으면 세부 능력 특기 평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래서 이런 위계성을 보여주기에도 정말로 좋은 과목이 수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서울대거든요. 제가 여기 입시 트렌드 세미나에 고교학점제 강의 때도 요 얘기 보여드렸는데, 거기 강의 보시면 뭐 중앙대도 나오고 고대도 나오고 경희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서울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요런 과를 가려면 수학에서 진로 선택에서 기하 미적분 2는 웬만하면 들어줘, 이 얘기야. 사실은 웬만하면 들어줘가 아니지. 서울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탑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듣는 애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선생님, 저는 미적2는 수능이 안 나오니까 안 할래요. 근데 서울대는 가고 싶어요.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단 말이죠. 그죠. 반드시 서울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서 이공계로는 미적2를 웬만하면 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 과목들은 어떻게 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수학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오죽 중요하면 가장 먼저 나오겠어요. 뭐 설명도 없어요. 들어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부 측면에서 이 중요성을 보면은 학교생활교육부에서 실제로 이 수학이 위계성을 보여주고 이 수학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으로 연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요 그냥 문과 갈 건데요 사회과학 계열 가거든요. 안 그래요. 거기 보면 수학적 모델을 쓰기가 되게 좋고 통계 분석하는 그런 다양한 수행평가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을 갈 때 수학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수학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세부 능력 특기 평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의 모든 해석을 뭘로 해요? 그렇죠. 수학으로 해석을 해주면 너무나 경쟁력 있는 생활기록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수학이 내신 측면에서 또 수능 측면에서 학생부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과목이다. 이 바뀐 입시제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알겠어. 이미 수학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 초등생, 중등생은 어떻게 대비 전략을 짜면 좋을까? 크게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은 흉내낼 수 없는 과목이에요. 기초 없이 유예라면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단 말이에요. 확실한 기본기를 구축해야죠. 이런 기본기 구축을 언제만 할 수 있어요? 바로 초등, 중등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의 자신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 영역 내 균형 학습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대수, 미적, 확통의 밸런스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학원 등을 통해서 실제로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지속적으로 리포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약점을 분석을 하면서 내 약점들을 커버해가는, 그래야지 기본기가 갖춰지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 수행평가 역량학부, 아까 그 학생도 보였지만 수행평가가 무려 4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수학만 풀기보다는 이 수학의 원리가 어떨까? 어떻게 내가 리포트를 써야 될까? 이걸 응용을 어떻게 할까? 실제적으로 친구한테 풀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훈련을 잘한다면 실제로 바뀐 입시제도에서 이 학생만큼 고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바뀐 입시에서 특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주 바뀐 입시제도에서의 수학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또 디테일하게 연령별로,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올림피아드 교육 각 캠퍼스에서는 각각의 연령층에 맞는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설명회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중요성을 바뀐 입시제도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장기 미래를 위한 정말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 자신감을 심어주신다면 바뀐 입시대가 오더라도 아이가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